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한국인 87%가 매일 챙겨 먹는 이 과일이 사실은 여러분의 콩팥을 단 3일 만에 50%나 녹여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10년간 연구한 끝에 밝혀진 이 잔인한 진실을 저는 오늘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폭로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한국 시니어들의 건강을 돌봐온 내과 전문의 박정훈입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이 건강에 좋다는 말만 믿고 특정 과일을 드시다가 갑자기 심정지나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가슴 아픈 사례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병원이나 광고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이 위험한 비밀을 오늘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오래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낡은 필터에 독소가 가득한 과일을 들이붓는 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말씀에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에 있는 그 과일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고통스러운 투석실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신장을 파괴하는 독약 같은 과일 3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콩팥을 되살리는 기적의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소중한 지인과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 건강의 진실을 시작하겠습니다.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의 시계는 20대와는 완전히 다른 속도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몸속 만성염증 수치는 2배 이상 치솟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변화는 바로 콩팥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분들에게 늘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콩팥은 40년 넘게 사용한 정수기 필터와 똑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찌꺼기까지 걸러내지만 수십 년을 쓴 낡은 필터는 구멍이 막히고 오물이 쌓여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100만 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 거름망들이 쉼없이 피를 걸러서 독소는 소변으로 내보내고 몸에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거름망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망가집니다. 50대에는 10만 개,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의 거름망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춥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사구체 여과율 감소라고 부르는데 60세가 넘으면 이 수치가 정상의 절반 수준인 60 아래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 진짜 비극이 시작됩니다. 거름망이 줄어들면 피를 거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지만 약해진 콩팥이 이를 걸러내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무서운 독으로 변합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칼륨이 혈액 속에 가득 쌓여도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저 조금 피곤하다거나 다리에 힘이 없다는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대다수 어르신은 이를 그저 나이 탓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칼륨 수치가 6을 넘어서는 순간 심장은 비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하고 7을 넘기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일촉즉발의 상태가 됩니다. 또한 콩팥은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댐의 역할을 합니다. 노화된 콩팥은 물 한 잔을 마셔도 조절 능력을 상실하여 몸이 퉁퉁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차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지는 폐부종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 속의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같은 노폐물이 쌓여 피가 끈적끈적한 동물로 변하는 요독증까지 나타납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태에서 칼륨이 폭탄처럼 들어있는 과일을 무심코 먹는다면 그것은 약해진 콩팥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의 콩팥을 실시간으로 파괴하고 있는 그 3가지 독약 같은 과일을 하나씩 실명으로 거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수박입니다. 날씨가 조금만 더워지면 냉장고에 수박을 한 통씩 쟁여두고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이 갈증을 해소해주니 보약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약해진 여러분의 콩팥에 수박은 보약이 아니라 잔인한 물고문과 같습니다. 수박은 92%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박 한 조각만 먹어도 물 한 컵 반을 마시는 것과 같은데 문제는 수박이 너무 맛있어서 한 조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조각, 세 조각 먹다 보면 어느새 반 통을 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는 한꺼번에 물 5컵에서 6컵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건강한 20대의 콩팥이라면 이 물을 즉시 소변으로 배출하겠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여러분의 콩팥은 이 엄청난 양의 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몸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파입니다. 그러다 종아리와 허벅지, 결국 온몸이 퉁퉁 붓게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물이 폐로 몰리는 폐부종입니다. 밤에 누우면 숨이 턱 막혀서 잠을 이룰 수 없고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앉은 자세로 자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게다가 수박 100g당 칼륨이 11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수박 반 통을 먹으면 칼륨 1200mg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약해진 콩팥이 이 칼륨을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과일 중 하나인 참외입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아삭해서 식후 디저트로 빠지지 않는 과일입니다. 하지만 참외는 그야말로 칼륨 폭탄입니다. 참외 한 개에는 칼륨이 무려 450mg이나 들어있습니다. 단맛 때문에 손이 자꾸 가서 두세 개를 먹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참외 2개만 먹어도 칼륨 900mg을 먹게 되는데 콩팥 거름망이 망가진 시니어들에게는 치명적인 양입니다. 콩팥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고 심한 경우 응급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심정지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참외 한 개에 든 10g의 당분은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높아진 혈당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하나씩 갉아먹습니다. 맛있게 드시는 그 참외 한 입이 여러분의 콩팥을 천천히 녹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식으로 알려진 키위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변비에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키위를 갈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키위는 칼륨이 농축된 집중 폭탄입니다. 키위 한 개에 31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주스로 마시기 위해 서너 개를 갈아 넣으면 칼륨 1200mg을 단숨에 들이켜게 됩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 키위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이 흔히 드시는 혈압약 중에는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키위까지 많이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순식간에 위험 수치인 7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육이 마비되고 숨이 차오르며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키위의 과도한 비타민C는 몸속에서 옥살산으로 변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결석이 요관을 막으면 콩팥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건강해지려고 마신 키위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을 투석실로 인도하는 티켓이 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진실을 저는 오늘 30년 의사 생활에 양심을 걸고 폭로합니다. 수박, 참외, 키위, 이 세 가지 과일은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흰 가운을 입고 수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환자가 스스로 건강해지려고 노력한 행동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부산에 사시는 75세 김종식 어르신의 이야기는 여러분 중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비극적인 실화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자식들 다 키워보내신 김 어르신은 평소에도 동네 산책을 즐기시고 술, 담배도 하지 않으셨던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2026년 작년 설 명절이었습니다. 효심 깊은 아들이 아버지 건강 챙기라며 비싼 수박과 참외, 그리고 키위가 가득 담긴 대형 과일 선물 세트를 보내왔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들이 보내준 정성이 기특해서 매일 식사 후에 과일을 듬뿍 챙겨 드셨습니다. 비타민도 많고 수분도 풍부하니 노인한테 이보다 좋은 보약이 어디 있겠냐며 아내분과 함께 즐겁게 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김어르신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명절 뒤끝이라 조금 피곤한가 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양말 자국이 정강이에 선명하게 남을 정도로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걷는 것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고 숨도 조금씩 가빠왔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나 보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력을 보충해야겠다며 남은 과일을 더 열심히 드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심장을 멈추게 할 방아쇠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겁니다. 그날 밤 김어르신은 누워 있는데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끼셨습니다. 앉아 있으면 좀 나은데 눕기만 하면 물속에 빠진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분이 놀라 급히 119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도중 김어르신의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김어르신의 산소 포화도는 80%까지 떨어져 있었고 심장 박동은 매우 불규칙한 부정맥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혈액 검사를 한 결과 칼륨 수치가 7.3이라는 믿기 힘든 수치가 나왔습니다. 정상 범위인 5.5를 훌쩍 넘어 심장이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초응급 상황이었습니다. 폐에는 이미 물이 가득 차서 숨을 쉴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폐부종이라고 합니다. 콩팥이 과일에서 들어온 칼륨과 수분을 전혀 걸러내지 못해 몸 안에서 홍수가 난 것입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강심제를 투여하고 인공호흡기를 달았지만 결국 김어르신의 심장은 멈추고 말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이 30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응급실 밖에서 아들과 아내분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본인이 사다 드린 과일 세트가 아버지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자책했습니다. 다행히 기적적으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김어르신은 중환자실에서 보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처음 김어르신을 뵈었을 때 그분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은 코끼리처럼 부어 있었고 입에는 굵은 호스가 꽂혀 있었습니다. 평소 당뇨와 혈압이 조금 있었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줄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이미 40 정도로 떨어져 있던 노화된 콩팥에 과일이라는 이름의 칼륨 폭탄을 매일 쏟아부었으니 콩팥이 버텨낼 재간이 없었던 겁니다. 겨우 목숨은 건지셨지만 김어르신은 이제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병원에 누워 투석을 받아야 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투석실에서 김어르신은 저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그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효도한다고 사준 건데 이게 제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줄 알았겠습니까? 라고 하시며 통곡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가 건강해지겠다는 일념으로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콩팥을 실시간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도 신호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김어르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을 멈추게 하고 폐에 물을 채워 여러분을 사지로 몰아넣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조금이라도 높게 나왔거나 소변에 거품이 난다면 여러분은 이미 김어르신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 3일입니다. 단 3일간의 무분별한 과일 섭취가 여러분을 공원 산책로가 아닌 차가운 투석실 침대로 안내할 수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방금 들려드린 김어르신의 참혹한 비극을 들으시며 가슴이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깊은 두려움을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일찍 절망하거나 소중한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고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돈을 벌기 위해 화려한 수식어로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대 식품 기업이나 자극적인 마케팅의 편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오로지 한국 어르신들의 망가진 콩팥을 치료하며 그 고통의 현장을 매일같이 지켜온 내과 의사 박정훈입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평온한 노후만을 생각하며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모든 의사 경력과 소중한 명예를 걸고 여러분께 단호하게 약속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콩팥이 이미 많이 지쳐 있고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무기로 삼아 오늘부터 당장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간다면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의 길이 반드시 열립니다. 신장은 비록 침묵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장기입니다. 우리가 몸에 해로운 독을 멀리하고 진심 어린 정성을 들이는 만큼 신장은 다시 힘을 내어 우리 몸 구석구석 쌓인 더러운 독소를 깨끗하게 걸러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차가운 병실에서 투석기계의 기계적인 소리를 들으며 고통스럽게 누워있는 대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하고 푸른 하늘 아래 공원을 산책하는 그 평범하지만 위대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 박정훈도 절대 여러분의 소중한 손을 먼저 놓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달콤한 유혹이나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건강 정보에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거나 속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생존 수칙들은 여러분의 망가진 신장을 지키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힘을 내어 다시 시작해 봅시다. 여러분의 신장은 반드시 다시 힘차게 숨쉬고 기적처럼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진심 어린 약속을 굳게 믿고 저의 안내를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단 5분 만에 콩팥의 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3가지 생존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발목과 정강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양말 자국이 아주 깊게 남아 있거나 한참이 지나도 그 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는 거대한 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댐이 노화되어 무너지면 빠져나가지 못한 물이 중력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인 발과 종아리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검지손가락으로 발목 안쪽 뼈 주변에 살을 5초 동안 강하게 눌러보십시오. 손가락을 떼었을 때 누른 자리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움푹 들어간 채로 한참 동안 그대로 있다면 그것은 체내의 독소와 수분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함유 부종이라고 부르는데 콩팥의 사구체 여과 기능이 정상의 절반 이하인 6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아주 무서운 경고 신호입니다. 단순히 다리가 좀 부었나 보다 하고 넘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콩팥이 더 이상 물을 밖으로 내보낼 힘이 없다는 처절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매일 아침 여러분이 보는 소변을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 아주 면밀히 관찰하는 것입니다. 소변은 여러분의 콩팥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성적표입니다. 소변을 보았을 때 마치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일고 5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영양분인 단백질이 콩팥 거름망을 통과해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부릅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제가 단언컨대 건강한 콩팥은 단백질이라는 귀한 자원을 절대로 밖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40년 넘게 사용한 낡은 정수기 필터처럼 콩팥의 사구체가 망가지면 구멍이 숭숭 뚫린 그물처럼 단백질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특히 소변의 거품이 유난히 끈적거리고 색깔이 탁하며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피는 이미 요독증이라는 무서운 독소로 가득 찬 상태일지 모릅니다. 단백뇨는 콩팥이 완전히 파괴되기 직전에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이므로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수칙은 여러분의 숨소리와 몸무게의 급격한 변화를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몸무게가 1kg 이상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절대 살이 찐 것이 아니라 몸 안에 물이 찬 것입니다. 콩팥이 물을 조절하지 못해 체내에 수분이 쌓이면 가장 먼저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이를 폐부종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밤에 누웠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서 자꾸 일어나 앉게 된다면 그것은 콩팥이 감당하지 못한 물이 폐를 압박하고 있다는 아주 긴박한 신호입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거나 평소보다 유난히 기운이 없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 콩팥의 생존 상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신체 변화를 잡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수칙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2. 간절한 몸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처방을 철저히 따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절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죽어가던 여러분의 콩팥을 기적처럼 되살려낼 강력한 생존 무기 3가지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확인한 이 음식들은 단순히 몸에 좋은 채소가 아니라 무너진 콩팥 거름망을 보수하고 독소를 씻어내는 천연 청소부들입니다. 수박이나 참외처럼 콩팥에 폭탄을 던지는 과일은 당장 치우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3가지 보물들로 여러분의 식탁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적의 무기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과일은 아니지만 콩팥 건강에 있어서는 그 어떤 보약보다 뛰어난 효능을 발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칼륨 함량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양배추 100g당 칼륨은 170mg 정도로 수박이나 참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약해진 콩팥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배추의 진짜 힘은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물질로 변하는데, 설포라판은 피를 걸러내는 콩팥 사구체의 염증을 억제하고 독소를 해독하는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콩팥은 매일 우리 몸의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간과 콩팥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콩팥이 해야 할 일을 대신 도와줍니다. 또한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응고 조절이 안 되어 출혈이 생기기 쉬운데, 비타민 K는 이를 예방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양배추를 드실 때는 시니어분들의 약한 소화력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끓는 물에 30초에서 1분 정도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귀한 영양소가 파괴되니 주의하십시오. 하루에 양배추 잎 서너 장 정도인 200g을 점심과 저녁으로 나누어 꾸준히 드신다면 끈적했던 여러분의 피가 맑아지고 콩팥의 붓기가 빠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생존 무기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처럼 생으로 편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도 콩팥에는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파프리카의 가장 놀라운 점은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2배 이상 많으면서도 칼륨은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콩팥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지만 오렌지나 키위는 칼륨이 너무 많아 시니어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 걱정 없이 비타민C를 마음껏 보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특히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 콩팥의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당뇨나 혈압 때문에 콩팥 미세혈관이 손상된 분들에게 파프리카는 혈관을 다시 복구하는 훌륭한 자재가 됩니다. 파프리카는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이 있지만 콩팥을 위해서는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가장 풍부한 빨간 파프리카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하루의 중간 크기, 파프리카 1개를 생으로 썰어 드십시오. 이때 올리브유 1스푼을 곁들여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가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자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칼륨이 매우 적으면서도 콩팥 거름망인 사구체를 보호하는 성분이 가득한 완벽한 과일입니다. 딸기 100g당 칼륨은 153mg으로 수박의 아주 일부분 수준이라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딸기의 핵심 성분은 엘라그산입니다. 엘라그산은 콩팥에 생기는 미세한 염증들을 가라앉히고 망가진 혈관 세포들을 재생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딸기의 빨간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콩팥이 더 이상 늙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도 적당량 들어있어 과하지 않게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하루에 10알 정도인 150g을 식사 후 1시간 뒤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척할 때는 농약을 완벽히 제거하기 위해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5분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십시오. 꼭지는 반드시 씻은 후에 떼어내야 영양소 손실과 농약 유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설탕이나 우유에 섞어 드시면 항산화 성분의 흡수율이 뚝 떨어지니 반드시 딸기 그대로의 맛을 즐기며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양배추 파프리카 딸기는 한국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재료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음식들이 여러분을 고통스러운 투석실의 공포로부터 구원해줄 위대한 약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이 기적의 무기들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장이 나빠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에서 온갖 비방이나 신장에 좋다는 보약을 권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소위 신장 보약이나 액기스를 함부로 드시는 것은 이미 불이 난 콩팥에 휘발유를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30년 의사 생활을 걸고 단언컨대 세상에 먹기만 하면 망가진 콩팥이 즉시 새 것처럼 변하는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흑염소나 각종 한약재 액기스는 칼륨과 인 수치가 매우 높아 시니어들의 신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드시고 계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배추와 파프리카는 훌륭한 조력자일 뿐 병원 처방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중단하면 혈압이 치솟아 사구체가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장은 마치 고압 호스에 연결된 낡은 종이봉투처럼 찢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보며 느낀 가장 큰 슬픔은 바로 무지에서 오는 비극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분의 불안함을 이용하는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또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콩팥을 살린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소중한 재산과 건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알려드린 식단조차도 여러분의 구체적인 수치와 상태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신부전 4기나 5기 단계에 계신 분들은 블루베리나 딸기 한 알조차도 주치의와 상의하에 조심스럽게 드셔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여러분을 직접 진료하는 담당 의사의 판단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진실을 폭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투석실로 직행하는 비극을 막기 위함입니다. 남이 좋다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과학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절차를 믿으셔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저는 여러분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현란한 광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실천하는 소박하고 올바른 식단과 꾸준한 병원 검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장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학적 양심을 지키며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건강은 결코 혼자서 지키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침묵하며 죽어가는 신장 건강은 가족의 세심한 사랑과 올바른 정보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목숨 걸고 폭로한 이 충격적인 진실을 절대로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저는 결코 여러분께 겁을 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분이라도 더 잘못된 식습관으로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로서의 간절한 진심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하는 아들, 딸과 손주들이 모여있는 가족단체 카카오톡방에 이 영상을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을 지키는 가장 귀한 효도 지침서가 되고 부모님께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동아줄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심코 드시는 식탁에 수박이나 참외 대신 제가 알려드린 양배추와 딸기를 채워달라고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소통하십시오. 또한 영상 아래 댓글로 오늘부터 내 소중한 콩팥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굳은 다짐의 글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용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수많은 시니어 가족들에게도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행동은 단순히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차가운 투석실이 아닌 푸른 공원 산책로로 바꾸는 가장 숭고하고 가치 있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이 숭고한 일에 여러분이 꼭 앞장서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진정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에는 절대로 두 번째 기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식탁 위에 올리는 그 과일 한 조각이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완전히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모습은 단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에 무력하게 누워 일주일에 3번씩 4시간 동안이나 거대한 투석기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의 푸른 하늘을 그리워만 하는 고통스러운 삶, 아니면 사랑하는 손주들의 따뜻한 손을 잡고 푸른 공원 산책로를 걸으며 오랜 친구들과 환하게 웃음꽃을 피우는 활기찬 삶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돌봐온 의사로서 여러분이 부디 후자의 행복한 삶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은 단지 여러분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가슴 깊이 사랑하는 온 가족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 순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냉장고를 과감히 정리하고 제가 알려드린 기적의 생존 음식들로 건강한 식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작은 선택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위대한 축복과 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더 건강해질 자격이 있고 기적처럼 다시 되살아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 박정훈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온하며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